자, 마지막 3교시죠. 30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거의 이제 매번 이렇게 1, 2, 3교시로 나눠서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30번 문제 하나만 또 이게 3교시로 촬영하는 경우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30번 문제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올해 수능특강에서 수능 완성에서 어쨌든 EBS 연계가 70% 되고 있다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게 매년 EBS 문제들이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수열하고 이 함수하고의 연관성을 이용한 문제들이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봐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9월 평가원에 이렇게 30번 문항으로 응용이 돼서 문제가 나왔더라고. 이게 문제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 강의 이제 우리 개강하잖아. 선생님 파이널 강의가 시즌 1, 2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즌 1에는 수능 시험에 꼭 나오는 필수 30개념이라고 해서 개념 총정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 모르는 애들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무슨 시작부터 끝까지 맨날 개념만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어. 이게 필요해. 왜냐?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개념은 수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뤄줘야 되는 거지. 특히나 이제 노베이스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설명해가지고는 그 이해력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들, 수학 공부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설명한다면 사실 그해 수능특강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그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그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총정리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나랑 같이 개념 정리해. 한 85문제 정도 될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보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마지막 파이널 시즌 1입니다. 이게 나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그냥 개념 공부 이렇게 했다면 중요 부분만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수열과 함수의 관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안 된 친구들은 그 강의를 활용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0번 문제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선생님이 보니까 어떤 문제 생각이 좀 났냐면 여러분들 개인기 교재 나형의 139번이죠. 2018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문제, 그 문제를 공부해봤던 친구들은 조금 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 정리를 살짝 좀 먼저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등차 수열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등차 수열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느냐. 그치, 이 수열이라는 아이, 수열도 일종의 땡땡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수업 시간에 주특기 강의할 때 빈칸 채워넣기 우리 막 했었거든. 수열은 일종의 땡땡이다. 뭐라 그랬어요? 그치? 함수랑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자,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여러분 알죠? AN은 이렇게 구해보면 얘가 첫째 항 플러스 n-1t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요 식을 정리해보면 그치, 우리 이런 얘기 했어. 항상 요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그렇지, 1차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건 요 n자리에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거죠. 함수로 얘기할 것 같으면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n에 뭐 실수를 들어간다라고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뭔가 x에 대한 몇 차, 1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했었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인기 139번 문제를 보면 1차 함수를 주고요. 그치? 얘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fx 함수가 ax 플러스 b, 요거 여러분 1차 함수 맞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치자고. 그럼 여기서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인 거지. 1을 넣었을 때 값, 2를 넣었을 때 값, 3을 넣었을 때 값, 4를 넣었을 때 값, 이렇게 수열을 굳이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점이 땡땡땡땡 찍혀진다. 하지만 결국은 이 1차 함수 그래프 라인 위에 값들이 놓여지게 된다. 이렇게 등차 수열과 1차 함수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가보자고요. 우리 문제. 자, 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4개의 수 f-1, f0, f1, f2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랬어.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과 2, f2에서의 접선이 k, 0에서 만난다. f2k가 20일 때 f4k가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조건이 몇 가지 나와요? 이 f-1값, 0값, 1값, 2값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 그 다음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f-1에서와 2, f2에서의 접선이 k, 0을 지나간다는 사실. 요거 두 번째 조건. 그 다음 f2k가 20이라는 사실. 세 번째 조건. 요걸 이용해서 너희들이 4차 함수식을 추론하고 k를 구해서 f4k 값을 구해봐라 이 얘기거든. 여기까지 문제 파악됐죠? 오케이. 자, 지금 일단 첫 번째 조건을 선생님이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가 이 순서대로 뭐를 이루고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간격이요. 물론 자연수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마일, 0, 1, 이 간격이 지금 어때요? 그치? 1로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죠. 그럼 얘들아 결국 이 4개의 값이 어떤 1차 함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런 얘기인 거야. f-1 값.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x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일정하게. 그렇지. 여기가 f0 값. x가 0일 때. 그 다음 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이 1차 함수 선상 위에 있다는 얘기랑 같으니까 x가 1일 때 그 다음 요 똑같이 간격으로 여기가 그쵸. x가 2일 때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4개 값이 곧 이 4차 함수의 함수 값이기도 해야 되거든? 그럼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얘네 4점을 지나가고 4차 함수 그릴 수 있을까요? 어떠한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가 뭐 이렇게 그리면 4차 함수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1일 때 이게 등차 수열이 있다라는 건 이런 4차 함수와 이 1차 함수의 이 교점에 그치? 마일 0, 1, 2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요것만 딱 파악하면 되게 엄청나거든. 왜? 우리가 식을 세워볼 수가 있어.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건 일종의 1차 함수 위에 있다는 얘기. 지금 오늘 해석 강의 시작하면서도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잘 봐. 이거 가지고 우리가 fx의 식을 대략적으로 세워볼 수가 있잖아. 자, 어떻게 세워볼 수가 있냐고요? 아니, 이 얘기잖아요. fx가 4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있는 4차 함수인데 얘랑 어떤 ax 플러스 b라는 이 1차 함수하고의 교점이 누구? 마일 0, 1, 2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우리 왜 그거 기억나나? 4차 함수 식 세우는 연습 주풀에서도 했었고 개인기에서도 했었는데 우리 이런 거 여러분 해봤죠. F1, F2, F3, F4가 같은 어떤 4차 함수에 대하여 이러면 얼마로 같은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여기 K라고 도착을 했잖아. 근데 얘는 결국 F1-K, F2-K, F3-K, F4-K가 다 뭐가 된다는 얘기라고? 그렇지. 0이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 fx 아니 여기서 k를 뺀다라고 해도 4차 함수이면 분명하니 fx-k라는 아이가 4차 함수 형태가 될 것이고 그렇지. 1, 2, 3, 4를 넣었을 때 근으로 갖는다는 거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k 넘어가면 fx 이런 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우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여기 이제 k 자리가 k 이런 상수가 아니라 어떤 1차식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자, 그럼 봐봐. 볼게요, 선생님이. 얘를 잽싸게 지우고. 아니, 얘네들의 교점이 마일 0, 1, 2라며. 그럼 선생님이 이걸 넘기겠다고. 그럼 fx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다. 그치? 요식. 자, fx 최고차 함수 1인 4차 함수야? 근데 1차를 뺐잖아. 그래도 4차 함수이면 변함이 없죠. 근데 이때 이 근이 누구다? 마일, 0, 1,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렇지. 그럼 우리 요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더라. fx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자, 어떻게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근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가 될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우리 옆으로 이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 요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fx식 세운 거예요.
이거 세운 거라고. 됩니까? 아이, 좋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선생님이 만든 거였고. 자, 두 번째 조건. 마이너스 1, F-1이랑 그 다음 2, F2에서의 접선을 얘기하고 있어. 그럼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야 되겠지. 그죠?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위의 점과, 그렇지. 위의 점과 기울기만 알면 모든 접방 구할 수 있다 그랬어. 두 개 접선을 구해서 이 두 접선이 전부 다 어디 K,0을 지나간다라고 봐야죠. 만난다라는 얘기는. 맞아? 자, 그럼 일단 우리 접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1, 야, y값 구해보자. 여기 어차피 0되고요. 얼마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돼요. 요게 뭐야? 지나가는 점, 이 위에 점. 맞죠? 그 다음 우리 뭐 찾아야 돼요? 기울기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울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얘들아 봐봐. 우리 어차피 요 fx 미분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잖아. 근데 요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어. 조금 빠르게 고배 미분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빠르게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알려줄게요, 내가. 우리 왜 x-a, x-b, x-c 이렇게 돼 있는데 f'a를 구하라고 하면 원래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두 개 그대로. 앞에 거 뒤에 거 그대로 가운데 미분. 요거 두 개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서 a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인수 안에 들어있는 이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요. 결국 x-a가 살아있으면 0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얘 제외하고 나머지에 a를 집어넣은 i랑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이러면 조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지? 아, 그럼 잘 봐. 내가 f'-1 구할 건데 마이너스 1 어차피 여기 들어있는 i잖아. 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쪽은 b는 상수고 a만 남을 거고, 그렇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i죠. 얼마? 마 1, 마 2, 마 3. 요거 곱해버리면 얼마 돼? 마이너스 6 되는 거 맞아? 거기다가 플러스 a. 요것이 기울기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우리 식 세울 수 있잖아요. 가볼게요. y는 자 기울기 x 딱 써주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 a 플러스 b가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1 넣었다? 그때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잖아요. 빼기 6 플러스 b 요러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한 번에 세웠어. 근데 이거 한 번에 안 되는 사람은 y에서 y좌표 빼고 기울기 x에서 x좌표 이거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됐어요? 아. 자, 그 다음 우리 또 뭐 필요해요? 2,f2에서의 또 접선 필요해요. 그래서 2,f2 또 넣어보자 그랬더니 어머 2a 플러스 b네. 맞아요? 오케이.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가 그렇지. f'2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 얘도 여기 들어있잖아 지금. 여기다 2 집어넣어야 될 거라고. 3, 2, 1, 6 플러스 a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또 접방 구해볼게요. a 플러스 6x 기울기 x 딱 쓰고 2를 넣었을 때 2a 플러스 b가 나와야 돼. 2a는 나오는데 12가 더 들어있네. 12 빼주고 플러스 b 이렇게. 자, 선생님이 접방 구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어떻다고요? k, 0에서 만난대요. 그 얘기는 x에 k 넣고 y에 0 넣었을 때 성립해야죠. 지나가야 되니까. 얘도 여기 k 넣고 여기 0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이거 두 개씩 물론 미지수가 3개가 있긴 합니다만 연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 b 앞에 진 개수가 같잖아요. 그 두 식을 뭐 해보겠다. 빼보겠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요 두 식을 빼봤더니 요 k로 묶을 수 있지. 묶어봤더니 봐. a에서 a 빼면 없어지잖아. 마6에서 마6 빼면 마이너스 12. k 이렇게 될 거고. b는 없어지잖아. 뺐더니 여기 얼마 돼요? 플러스 6 되죠? 0이 돼야 돼요. 나왔어. k가 얼마라는 게 구해져. 그렇지. k가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거 구할 수 있겠다. k값 찾은 겁니다. 됐어요. 아, 좋아요. 자, k값은 우리가 그럼 구했고, 아니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f4k 구할 거니까 a, b를 어쨌든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조건이 하나 더 나왔잖아. 아, 안 보인다. f2k가 얼마나 그랬어요? 20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f2k 20 맞아요? 그 두 개랑 여기 식 하나랑 연립해갖고 계산하면 되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자, 가볼게. 쌤이 일단 뭐 투식 중에 아무 데나 k 2분의 1 하나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다 넣을까 그냥?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b는 0이다. 즉 2분의 1a 플러스 b는 얼마다? 9다. 이렇게 식 하나 나오는 거 맞아? 그 다음 우리 f2k가 20이라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k에 2분의 1 넣으면 여기 f1이 얼마란 얘기야? 20이란 얘기지? 또 넣어요 fx 식에다 1 넣으면 또 앞에도 샥 사라지고 a 플러스 b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돼? 그것도 한번 연립하는 거지. 자, 2씩 빼버릴까요? 어허. 자, 마이너스 2분의 1a는 마이너스 11이다. a는 얼마다 그럼? 그렇지. 22다. 이렇게 나오지. 돼? a 20이면 b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다 나오지. 끝난대. 문제 끝났어. 자, a가 22고요. a가 22고요. b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라고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아이는 뭐라고요? F4K 구하라 그랬다고요. 그럼 F 뭐 값 구해라? 2 값 구해라. 이 얘기잖아. 2 되면 여기 또 없어져 버리고 너무 좋잖아. 44에서 2 빼니까 얼마 되겠어? 그렇지. 4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9월 평가원 해설 강의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굉장히 심란한 친구들 많을 텐데요. 선생님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선생님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등급을 최대한 끌어올려 줄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해서 마지막 원래 우리 최종 목표는 수능이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파이널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